안녕하십니까. 그리드원의 대표이사 김경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RPA에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RPA에서 급격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전략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비정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PA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RPA 국내에서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RPA를 도입을 했고요. 국내 솔루션으로는 뭐 저희들이 최초가 되겠고요.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이제 한 4, 5년이 지났는데 초기 도입 시에 적용했던 단순 반복적인 그런 업무 위주로 RPA가 빠르게 적용이 됐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업무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는 그런 RPA는 대부분 다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한 다루는 데이터도 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형 상태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다뤄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더 복잡한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RPA 다음 넥스트로 IPA 또는 RPA 플러스 AI 뭐 이런 다양한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다 상상하고 계시듯이 기존의 RPA로부터 이 다음 IPA나 AI로 넘어가는 과정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RPA 다음으로 이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RPA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되게 정형화된 이런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 자동화를 원하는 고객, 즉 사람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자동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엑셀에서 많이, 그 RP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는 뭐 엑셀이라든가 뭐 ERP, 그 다음에 웹에서 핸들링되는 이런 데이터들, 당연히 이제 표준적인 웹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면 고객들은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나 이미지로 기반하고 있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복잡한 경우는 약간의 간단한 뭐 인지 이런 능력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지 능력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인데 그것은 말할 바 없이 AI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보면 기존의 이런 단순한 정형에서 바로 이 비정형 형태로 자동화가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상으로서는 기존의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뭐 RPA 같은 경우 업무 분석도 해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한 설계와 함께 간단한 저희들은 이제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코딩 방식에서 이제는 학습 기반으로 좀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방식에서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 고객이 원하는 넥스트 RPA에서 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기존의 RPA라고 하는 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적용되는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존의 고객이 원하거나 RP에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형, 비정형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AI를 통한 학습 기반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 RPA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업무 대상을 한계 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의 좀 대표적인 패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큐먼트 오토메이션, 즉 OCR 같은 걸 포함한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러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은 크게 네 가지로 이 접근 방법에 의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비정형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비정형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본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안에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기업에서 다룬 데이터는 여기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지만 대부분 이것들이 이제 비정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도 이거는 뭐 전자 문서화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정형이라고 볼 수가 없죠.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면 이것도 다 비정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종이를 전자화한 뭐 PDF 파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PPT, 프레젠테이션 이런 파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비정형에 속합니다. 종이 문서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제 더 나가서는 비디오, 동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 이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다 자동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포함한 비정형 데이터 처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종이 문서를 스캔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은 업계에 따라 좀 용어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BPR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 문서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 바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미지 형태고 비정형 형태죠. 보통 국내에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게 한 20여 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10년 단위로 BPR 1.0 또는 2.0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동화 측면에서 보면 이미지로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을 빼고는 자동화 측면에서는 아직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0년, 21년을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제 BPR 3.0이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로부터 정형화된 텍스트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앞에와 달리 이제는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고객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는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식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갈 거고요. 뭐 저희들 식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BPR 4.0이 바로 그 다음을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이제 본다면 보통 소프트웨어 2.0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1.0은 기존의 컴퓨터 역사하고 거의 같겠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부분 분석부터 코딩, 뭐 테스팅, 그 다음에 뭐 배포, 운영 이러한 모든 단계를 사람이 했었죠. 그리고 주로 코딩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2.0은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시스템으로부터
구현을 어느 정도 자동으로 해내자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그런 예가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이런 양식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양식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고 뭘 해야 된다면 뭐 OCR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코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코딩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겠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2.0 접근 방법이고요. 저희들은 바로 이런 접근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저희들이 비정형을 다룰 때 데이터,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프로세스가 또 하나 중요한데 데이터는 앞에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다룬다고 할 때 그러면 복잡한 이 또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역시 학습 기반으로 하는데 보통 러닝 바이 examp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태스크 마이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평소에 업무 담당자가 하는 일들을 마치 녹화하거나 로깅 하듯이 단위 이런 태스크들의 흐름을 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내서 프로세스에 관한 코드를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소프트 2.0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는 기존에 여러 AI 도입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도는 많이 돼 있지만 모두 다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패하는 프로젝트, AI 프로젝트의 문제가 뭔가를 저희들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기존에는 AI, 즉 머신이 이것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일들의 예가 좀 전에 제가 그 전자문서 처리하는 그 BPR 예를 들어본다면 문서를 읽고 스캔해서 이미지된 데이터화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주면 고객이 이걸 전부 다 육안으로 아이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OCR이나 이런 것이 100% 인식률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이것을 다 아이 체크를 해야 되는, 즉 100% 수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휴먼 인 더 룹,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 즉 오류가 있는 부분과 문제가 없는 부분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물론 앞에 단계에서는 이 구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전부 다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문서를 100장을 저희들이 스캔을 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문서 한 장에 하나의 오류가 들어있다 그러면 OCR의 인식률이 95%인 경우에 5장의 문서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5장의 오류가 있는 문서가 100장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100장의 문서를 전부 다 사람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오토메이션, 즉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100%를 다 유관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동화율이 거의 0%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는 이런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방법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접근 방식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화 돼 있어야 원하는 고객이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RPA하고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는 비정형을 다뤄야 되는데 데이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이것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하이파이라고 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 N쪽에 있는 이 N쪽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RP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파이라는 큰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의 RPA 역할은 기존의 전체 RPA에서보다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인티그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러스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운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직접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모델 학습 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휴먼 인더 룹, 즉 사람과 기계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어떤 협업 모델이 필요한데 이런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포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기반한 AI이기 때문에 이런 AI에 다양하게 필요한 서비스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를테면 도큐멘트 오토메이션 또는 언더스탠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주로 도큐멘트를 많이 쓰니까 난 도큐멘트 필요하다면 나머지 서비스는 필요 없지만 특별히 나는 이 모델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이런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이 하이파이 전체 모델을 게임기에 비유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PS5 게임기를 산다 그러면 이 전체를 살 때 제가 모든 게임을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액션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액션 게임만 사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서비스만 사면 됩니다. 뭐 그 밖에 내가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컨버세이션 인터페이스, 뭐 챗봇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모델을 사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성이 가능한 이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게임기에 비유하면 다양한 게임 콘텐츠가 필요할 텐데 이 게임 콘텐츠에 해당되는 AI 모델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완성돼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모델은 작년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OCR, AI OCR을 포함한 다양한 도큐먼트를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에 필요한 이런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CCTV 이런 데서 획득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미지에 있는 정보나 이런 것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런 모델들이 이미 제공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올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지금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 3분기가 지나면 음성 인식, 음성 합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성 서비스 모델들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 3분기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정형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태스크 마이닝 모델, 그다음에 반대로 프로세스로부터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모델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CAD를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AD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의 특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CAD 문서도 일종의 도큐먼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엔 지금 표현을 제가 아직 안 했는데 내년도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일반에 어나운스 하기는 좀 아직 좀 이른 듯해서 좀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RPA와 앞에서 말씀드린 CAD를 응용한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동영상 화면은 기존에 그 부산에 있는 모 기업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고요. RPA가 지금 견적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프로세스는 뭐 이미 RPA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조선사에서 발주를 내게 되면 이런 견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견적서와 달리 이런 경우에는 도면이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도면들을 작성을 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이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도면을 수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견적서에 첨부될 도면을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해 내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모델들이 작동을 해서 도면을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비정형 데이터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그 RPA 영역은 대부분 다 정형화된 영역을 다룹니다. 쭉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비정형 프로세스, 예를 들면 비정형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RPA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 즉 비정형 영역에 있는 AI가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인티그레이션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예를 한번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이 아주 그 예인데, 예를 들면 어떤 문서, 특히 이제 뭐 테이블이 있는 문서를 처리한다고 하면 테이블 클래시파이어 디텍터의 시연 영상을 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자동화된 툴의 활용 방법인데요. 좀 내용이 좀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테이블 형식 말고 일반 문자로 된 편지 형식의 문서를 처리할 때 이렇게 복잡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법원에서 온 문서가 있을 때 이 문서를 OCR로 읽고 텍스트화된 문서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앞에서 OCR, AI OCR을 적용하고 두 번째로 자연어 처리, MRC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문서가 오면 문서를 아까 BPR 같은 이런 이미지 처리를 하고요. 원본에서부터 OCR을 처리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이제 AI OCR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 텍스트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뽑아야 될지 전혀 어떤 그 구조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편지화된 이런 양식은 전부 다 그 문서를 생성하는 데마다 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얻어진 텍스트 문서를 NLP의 입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얻어진 이 문서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어느 법원에서 왔는지, 사건 이름은 무엇인지,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 거고요. 이것을 IT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답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어느 법원에서 왔는가, 수원지방법원, 사건 이름 무엇인가, 뭐 개인 회생 이런 식으로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협업을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어느 부분을 사람이 봐야 되고 어느 부분을 안 봐도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증 여부로 자동으로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누락됐거나 아니면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검증 필요로 저희들이 자동으로 검증을 해서 사람은 나머지 부분을 볼 필요 없고 이 두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동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이런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이 콜센터의 내용은 앞에 OCR과 비슷하지만 이건 STT 음성을 처리하고 텍스트로 뽑아지면 앞에서 OCR 공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콜센터에서 이렇게 고객과 상담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내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내용을 얻어내는데요. 그 내용이 이 경우에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불완전 판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얻은 그 음성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서 그 처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담사가 한 내용을 상담 인사는 했는지, 소개는 했는지, 고객 확인을 했는지, 인사는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자동으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처리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문서 이런 영역에서 실제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이런 다큐멘트 오토메이션 또는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이라는 영역에서 RPA와 AI가 결합된 하이퍼 오토메이션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다른 비정형 데이터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비디오 또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비디오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텍스트화된 정보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화된 변환된 정보를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어 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안면 인식과 사람의 행위를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인 상점에서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뭐 찾아낸다든지 CCTV로부터 어떤 행위가 발견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 behavior detection 또는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 저희들 내부에서 엔지니어가 테스트하는 화면인데요. 보통 엔지니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특정 행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AI가 그것을 감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픽싱 헤어라는 이런 거를 비헤이비어럴 디텍션을 해서 자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는 이런 일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형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OCR인데요. 이게 AI OCR로 진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7년도에 AI OCR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3세대, 저희들은 3세대 OCR로 부르고 있는데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OCR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이런 비정형에 처리하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OCR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뛰어난 성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플랫폼을 제공하는 고객이 원하는 OCR을 스스로 학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검증 기능입니다. 즉, OCR이 95% 인식률이라고 했을 때 5%의 오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찾아낼 수 없다면 결국 사람이 100% 유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딥러닝 기반의 오류 분류 방법 및 장치라고 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가 하는 방법은 일종의 여러 AI가 서로 다른 프리딕션 스페이스를 검증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애큐러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다이버시티를 갖는 AI가 이 프리딕션 스페이스를 예측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특허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하고 있느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 특허를 등록했는데 작년 2020년에 구글과 딥마인드가 딥 앙상블이라는 논문을 냈고요. 그 논문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프리딕션 스페이스에서 말하는 밸리데이션 애큐리시와 다이버시티가 가장 최적화된 이 부분이 바로 인디펜던트 옵티마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에서 저희들이 특허로 낸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쓰이는 것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문자와 달리, 숫자는 아주 검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OCR에서 예를 들면 읽는다 그러면, OCR은 모든 결과를 자기가 옳다고 내뱉기 때문에, 오류율을 사람이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아까 특허가 적용된 OCR이 내뱉은 결과인데 여기도 보시면 거의 알 수 없는 문자지만 확률상 제일 높은 1로 얘는 예측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거 1로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검증 완료와 검증 필요를 이렇게 자동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 개 X 표시로 된 검증 부분을 유관 체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걸 실제 저희들이 필드에서 재무제표나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사람이 육안으로 느끼는 것과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측면에서 예, 자동화, 즉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동화를 극대화할 수 있고 사람과 기계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적용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